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한 미디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미디어 회사는 오지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미디어 회사는 보통 홍보 능력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미디어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데 능숙한데요. 하지만 오지미디어는 이런 일반적인 미디어 회사들이 하는 홍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과장을 많이 했다고 하고 급기야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오지미디어는 이 사진에 보이는 카를로스 왓슨이 2013년에 세운 미디어 회사인데요. 이 미디어 회사의 타겟은 젊은 층과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했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왓슨의 이전 경력을 보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스탠포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근무하고 맥킨지 컨설팅에서도 근무하고 MSNBC 방송에서 앵커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고 하고요. 이 오지미디어를 카를로스 왓슨과 같이 설립한 사미르 라우 같은 경우도 하버드 대학과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오지미디에서 서비스하는 채널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지페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열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 2021년에 열렸던 오지페스트의 라인업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라인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라인업 전체를 다 담을 수 없어서 한 3분의 1 정도의 라인업을 이 한 페이지에 한번 모아봤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제가 보더라도 이 라인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라인업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 보이는 오지미디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하나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월에 오지미디어가 골드만삭스로부터 4천만 달러 수준의 투자금을 받기 위한 미팅에서였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미팅에서는 오지미디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발달하는 걸 보여주는 미팅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지미디어가 유튜브에서도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미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서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오리지널을 담당하는 알렉스 파이퍼가 직접 참여해서 유튜브에서 오지미디어의 컨텐츠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직접 얘기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유튜브 오리지널스를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 파이퍼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로 예정된 미팅에 늦어지더니 미팅에 늦은 것에 사과하면서 자신이 줌에 로그인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오늘은 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컨퍼런스 콜로 미팅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 미팅이 아니라 컨퍼런스 콜로 미팅이 이어졌는데 이 미팅에서 알렉스 파이퍼는 오지미디어가 유튜브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잔뜩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 컨퍼런스를 하면서 좀 이상했던 건 이 알렉스 파이퍼의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다고 하고요. 마치 디지털로 약간 변경시킨 목소리처럼 들려서 미팅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미팅은 그냥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하고요. 미팅이 끝난 이후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알렉스 파이퍼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팅을 위해서 전달받은 지메일로 연락하지 않고 유튜브에 있는 알렉스 파이퍼의 부하 직원을 통해서 알렉스 파이퍼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알렉스 파이퍼는 이 미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이 미팅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튜브 측에서는 누군가 유튜브의 임원을 사칭해서 미팅에 참석했으니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누가 범인인지가 바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 알렉스 파이퍼를 사칭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오지미디어의 공동 창립자인 사미르 라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오지미디어의 카를로스 왓슨은 사과를 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사미르 라우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지미디어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라우의 편에 서서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또한 이 사건 이후에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사미르 라우가 정상적으로 회사에 이제는 복귀했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오지미디어의 보도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미르 라우를 두둔하는 선에서 끝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내부에서 덮는다고 해서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오지미디어가 공개한 정보와 홍보 활동들에 상식 수준을 넘어가는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아무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수단이라고 하고 또한 미디어 회사의 성격상 사실보다는 좀 더 부풀려 말하는 게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 관행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지미디어가 해왔던 의심스러운 행동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지미디어를 설립한 카를로스 왓슨의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도 많이 다니고 네트워크도 많아서 오지미디어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투자도 많이 잘 받았는데요. 그런 많은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스티브 잡스의 부인인 로렌 파월 잡스도 포함되어 있고, 유럽의 미디어 회사인 악셀 스프링거를 통해서도 투자를 받고, 라이언트리, 아이하트 미디어, 푸드 파운데이션 등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난해 4월 기준 총 투자 금액이 8,300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기업 가치는 약 1억 6천만 달러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받고 홍보를 하는 가운데 오지미디어에서는 오지미디어가 소유한 많은 채널들에서 월간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5천만 명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오지미디어에서 에디터로 근무하고 있던 유진 로빈슨도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수치가 자신에게도 너무 높아 보여서 퍼블릭 소스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숫자와 비교를 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나름 미디어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유진 로빈슨이지만 이렇게 의심을 품었던 것 때문인지 올해 초에 오지미디어에서 해고되었다고 하고, 그는 오지미디어의 모든 활동들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버즈피드에서도 오지미디어가 트래픽을 조작하기 위해서 저퀄러티 소스를 통해서 트래픽을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도 모르게 웹브라우저 뒤쪽으로 띄워져서 트래픽으로 계산되는 방식인데요. 오지미디어는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의 이메일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지, 이렇게 저퀄러티의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만들진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오지미디어가 이렇게 트래픽이 높다라는 걸 자랑을 하는데, 컴스코어라는 미디어 분석 회사에서 오지미디어의 트래픽을 분석해보니 2018년도에 어떤 달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수가 한 250만 명 정도 됐지만 2021년에 들어와서 보면 월간 사용자의 수가 20만 명, 40만 명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오지미디어는 컴스코어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고 오지미디어의 모든 채널을 다 포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지미디어가 홍보하는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지미디어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구독자가 2천만 명을 넘어간다라고 홍보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 회사 중에서 더 모닝브루라는 성공적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도 가입자가 300만 명이고 이 정도 수준이어도 성공적인데, 오지미디어의 뉴스레터 가입자가 2천만 명이란 건 너무 과장된 수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미디어 전문 잡지인 디지데이를 발행하는 브라이언 모리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또한 오지미디어가 홍보하는 내용 중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오지미디어의 컨텐츠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자신이 직접 일 때문에 오지미디어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오지미디어가 노출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오지미디어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 채널을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이 채널은 오지미디어에서 공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런칭한 더 칼슨 왓슨 쇼라는 방송의 채널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독자도 한 9만 명, 10만 명도 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채널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은 되는데, 이 쇼 같은 경우는 다른 공중파나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토크쇼인데요. 구독자가 10만 명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저도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그래도 아래 동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뭐 200만 회 조회수도 있고 27만 회, 30만 회 이런 건 뭐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채널의 전체 동영상 리스트를 보니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되는 뭐 300회 정도 되는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있고, 컨텐츠를 올린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조회수 154회, 조회수가 154회면 제가 운영하는 아티클 모아테산의 조회수와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중에 메리 트럼프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작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사이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상당히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의 조회수도 뭐 654회, 977회 이 정도면 정말 이 채널은 누가 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오지미디어라는 채널도 찾아봤는데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뭐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보면 뭐 조회수가 막 109회, 118회, 100회도 안 되는 80회 이런 2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32회인 것도 있네요. 이렇게 오지미디어의 유튜브 채널만 들어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말콤 글래드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채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오지미디어가 유튜브에 런칭한 더 카를로스 왓슨 쇼를 아마존 프라임 다이렉트에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마존 프라임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와 다른 점은 아마존 프라임 다이렉트는 아직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지는 않고 허가받은 미디어 회사에서만 올릴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이 유튜브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아마존 다이렉트에 올라오는 컨텐츠 같은 경우도 아마존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오지미디어는 이 아마존 다이렉트에 더 카를로스 왓슨 쇼를 런칭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 문구로 아마존 프라임 최초의 토크쇼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아마존 프라임은 홍보 문구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글자를 넣은 게 홍보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홍보 문구는 삭제하긴 했지만 카를로스 왓슨은 이게 거짓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마존 프라임에 아직 토크쇼가 없고 오지미디어에서 토크쇼를 아마존 프라임 다이렉트에 올렸으니 아마존 프라임 최초의 토크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이면 아무 온라인 장터에 아무도 팔지 않는 제품 올려놓고 쿠팡에서 처음으로 판매하는 무슨 물건 뭐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는 거라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홍보에서는 이렇게 유튜브에 런칭한 더 카를로스 왓슨 쇼를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쇼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런칭한 프리미엄 토크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토크쇼는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방송한 토크쇼가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토크쇼 자체가 유튜브에서 런칭된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토크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본질을 호도하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오지미디어에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이렇게 수백만 뷰를 달성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이런 영상도 보면 좀 이상한 게, 이렇게 수백만 뷰를 달성한 동영상에 댓글이 100개 이하가 달리는데, 일반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 이렇게 수백만 뷰를 달성한 영상에 댓글이 100개 정도밖에 달리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하고, 이런 걸 볼 때 수백만 뷰를 달성한 오지미디어 컨텐츠를 보기 위한 사용자들의 접속 경로도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지미디어의 사업이 다 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지페스트 같은 경우는 라인업도 좋고 나름 성공한 페스티벌인 것 같고, 그리고 오지미디어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다른 방송사에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부 방송 같은 경우는 에미상을 수상한 적도 있어서 아주 뼛속까지 다 허위다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콜에서 유튜브의 임원을 사칭해서 회의를 했던 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오지미디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 임원을 사칭했던 그 사건은 유튜브 내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FBI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고요. 이 신고에 따라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FBI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수사가 일부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임원을 사칭했던 회의를 통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소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FBI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지미디어의 보드나 오지미디어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기관 중에서는 여전히 오지미디어를 신뢰한다고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비록 지난 2월에 골드만삭스에서의 투자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투자 이벤트를 통해서 오지미디어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얘기로 이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티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임원을 사칭한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 아티클 이후에 오지미디어에 대한 아티클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아티클이 발행된 이후에 나왔던 오지미디어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면 이렇게 오지미디어의 의장이 사임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예전에 오지미디어에서 영입한 유명한 방송인도 오지미디어를 떠난다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급기야는 이런 사건들이 본물처럼 터지면서 오지미디어 자체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이렇게 어이없이 홍보하고 거짓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이다가 보니 오지미디어가 드디어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지미디어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나온 지 3일 만에 오지미디어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거고, 카를로스 왓슨 토크쇼도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티클과 연관된 다른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잣대들 중에 하나는 그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홍보와 과장으로 사업을 해온 오지미디어의 미래가 결코 밝아 보이지 않고, 또한 이렇게 임원을 사칭하는 사건을 통해서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봐도 오지미디어가 다시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의문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위기
위기가 닥쳤을 때 좋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회사를 닫는다, 아니다 회사는 닫지 않는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봐도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기업이든 개인이든 평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 이상으로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설령 그 위기가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거라 할지라도 그 위기를 처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